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웬만해선 처벌받지 않는데요. 문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낭패를 보지 않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그 요령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특법 제4조인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치료비의 통상 비용 전액을 보상하고 그 밖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이 이루어지는 이 자동차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불기소 처리되는 거죠. 하지만 사망, 도주사고, 음주 측정 거부, 12대 중과실 사고는 무조건 공소 제기됩니다. 이 중에서 중상에만 교특법 제3조 처벌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기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국 몇 가지 예외적인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피해액 전부를 배상 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불기소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액 전부 배상이 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6개의 담보를 정하는 보통 약관과 수십 개의 특약을 정하는 특별 약관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약관의 경우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표준 약관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지만 세부적 사항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약관의 6개 담보는 타인의 신체적 손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하는 3가지의 담보와 나와 내 가족의 신체적인 손해와 내 차량의 손해를 보상하는 3가지 담보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대인배상원과 대물배상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보상과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과도한 배상 책임으로 인한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나머지 대인배상2와 자기의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 차량 손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선택해서 가입하는 임의보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의무보험만 가입하기도 하는데요. 이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의무 가입 담보인 대인배상1은 이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1억 5천만 원 한도로 보상해 줍니다. 부상 시에는 3천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이 100%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상의 경우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따라서 이 상해 급수가 정해집니다. 이 해당 급수에 맞는 위자료 보험금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보험금으로 모두 다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뿐만 아니라 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휴업손해, 간병비 등이 발생하겠죠. 보상 가입 금액 이 3천만 원 한도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보험회사에서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에서 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례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물배상2를 꼭 가입하셔야 하는데요. 이 대인배상 1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모두 무제한으로 보상해 주기 때문입니다. 잠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11월 인기가수 K씨에게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가던 중에 상대방 승용차가 불법 유턴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 K씨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고요. 더 이상 이 가수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최고의 전성기였고 앞으로도 더 활발한 활동이 기대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보상금액 산정이 이 초미의 관심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3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국내 재판부는 보험회사에서 21억 원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이긴 하지만 만약에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대인배상2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가해자는 수십억 원의 빚이 생겼겠죠. 대물배상의 가입 한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가입금액 2천만 원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이 3천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선택해서 임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대물배상을 의무가입 금액인 2천만 원만 가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대물피해액이 1억 원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교특법 4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교특법 제3조 처벌의 특례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해야 불기소 처리됩니다. 결국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대물배상 보상한도를 충분하게 가입하지 않아도 동일합니다. 가입 금액이 1억 원이고 대물피해액이 2억 원이라면 이 또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대물피해액이 3억 원이고 가입 금액이 5억 원이라면 이 손해배상은 전액 배상이 가능해지겠죠? 이 경우에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물피해액이 이 가입 금액보다 작으면 교특법 4조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교특법 3조 처벌의 특례를 받기 위해서 결국 형사합의가 필수입니다. 가입 금액이 이 대물피해액보다 크거나 같다면 교특법 4조 특례 적용으로 바로 불기소 처리가 됩니다. 이때 대인배상2는 필수겠죠. 교특법 제4조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 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교통사고는 이 운전자가 방심하다가 발생합니다.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고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인배상2 가입과 이 충분한 대물배상 가입은 필수이겠죠. 결국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가입도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로 자기 신체 사고보다 충실한 보상과 보험금을 과실상계 없이 보상 가능한 게 이 자동차 상해입니다. 물론 자동차 상해가 보험료는 더욱 비싸겠죠. 그리고 피보험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이 자기 차량 손해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보험 자동차에 해당하는 대인배상2 미가입 자동차에 의해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칠 수 있겠죠. 이때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무보험 자동차 상해도 꼭 같이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통해서 이 타인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보상도 꼭 마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 가입 시 꼭 정확하게 따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 대상이 되는 운전자의 범위와 운전자의 연령인데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 선택 범위 외의 운전자가 사고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보험사에서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단 대인배상 1만 보상이 가능한데요. 책임보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운전자가 사고를 낸다면 정말로 큰일 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6가지 운전자 범위입니다. 이 밖에 지정운전자 1인 한정, 부부 및 지정 1인 한정 등 이 보험사별로 운전자 범위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가입해야 한다는 거죠. 한번 이 대표적인 운전자 범위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특약은 이 가입 대상이 되는 자동차 소유자인 나 자신만 보험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 1명만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해당 특약만 가입했다면 다른 운전자들이 운행 중에 사고를 냈을 때 대인배상 1만 보상이 됩니다. 다음은 부부 운전자 한정 운전특약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자와 그 배우자만 운전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배우자의 생년월일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일인 운전자 한정특별약관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와 지정 1인만 운전할 수 있는데요. 이 추가 1인이 가족일 경우에는 가족 한정 특약의 보험료와 반드시 비교하셔야 합니다. 가족 한정이 더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지정 1인의 경우 운전자의 이름,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고지되어야 합니다. 이외 운전자는 당연히 보상받을 수 없겠죠. 다음은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와 이 가족만 운전할 수 있는데요. 가족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분의 생년월일이 정확하게 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더 어리신 분이 운전하게 되면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가족의 범위에는 형제 자매가 제외된다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가 운전을 해야 한다면 가족 및 형제 자매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와 나의 부모,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까지 모두 운전의 대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분의 생년월일은 정확하게 고지돼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운전 특약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연령 한정에서 정한 운전 가능 연령 이상의 운전자는 누구라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 가능 연령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누구나 운전해도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운전자 범위 특약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운전자의 범위를 좁게 두고 보험을 가입을 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미리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운전자가 아닌 다른 분이 운전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예를 들어 명절에 교대 운전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럴 경우에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혹은 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가입하면 만일의 자동차 사고 시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가입한 날 자정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기 그 전날에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약 가입 후 운전할 날짜 하루 전까지는 취소나 날짜 변경이 가능한데요. 운전할 그 당일은 취소가 불가능한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통법 제4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 전액과 그 밖의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해서는 안 되고요. 대인배상 2를 꼭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대물배상 준비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정확한 운전자 범위와 연령을 체크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운전자는 위험한 자동차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이 자칫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나 자신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이 타인의 재물에 대한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이 피해액을 변상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이때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면 가해자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서 타인에게 완벽한 피해 보상을 해주고 나 또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꼭 주변의 보험 설계사 분들에게 내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을 점검받아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